두 년 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캠핑 좋아하던 분들 사이에서 줄 서서 사던 텐트가 있었죠. 그때는 150만 원을 줘도 없어서 못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 거래 앱을 보면 그 텐트가 팔리지 않습니다. 가격은 8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도 연락이 거의 없어요. 골프채 풀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품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인데 문의가 없습니다. 이런 장면이 캠핑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골프, 자전거, 스키, 낚시까지 한때 중산층의 주말을 채우던 취미들이 동시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행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은 구조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골프 이야기부터 해보죠. 많은 분들은 골프가 너무 비싸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한국 골프 산업은 오랫동안 개인 지갑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굴러가던 구조였습니다. 접대 골프, 법인카드, 무기명 회원권이 수요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었죠. 코로나 시기에는 이 구조가 극단으로 갔습니다. 그린피 30만 원까지 올라도 손님은 줄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개인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접대 골프를 줄이거나 아예 금지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죠.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한국 골프장의 핵심 고객이었습니다. 평일 오전 골프장을 채우던 60대 남성들 말이죠. 문제는 퇴직 이후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한 달에 6번, 8번 치던 골프가 이제는 개인 돈으로 계산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퇴직하고 처음으로 통장 내역을 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이 바로 느껴집니다. 한 달 4번만 쳐도 100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연금과 개인 연금을 다 합쳐도 월 수입의 절반이 골프로 사라지는 구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게 골프입니다. 골프채는 창고에 들어가고 중고시장에는 물건만 쌓입니다.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늘어납니다. 이건 골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캠핑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캠핑 시장은 숫자만 보면 성공한 산업처럼 보입니다. 몇 년 사이 시장 규모가 크게 커졌으니까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신규 캠퍼는 줄어들고 기존 캠퍼는 이미 장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부 캠핑장은 가격을 올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1박 요금이 오르고 2박을 강요하는 곳도 늘어났죠. 처음엔 장사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계산을 합니다. 이 돈이면 호텔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캠핑 용품은 중고 시장으로 쏟아지고 캠핑장은 과잉 공급 상태가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할 때 들어간 사람일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일본이 이미 겪은 길입니다. 캠핑 붐이 빠르게 꺼지면서 잘 나가던 브랜드들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한국도 같은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스키장은 또 다른 이유로 흔들립니다. 여기는 기후와 인력이 동시에 문제입니다. 스키 여행 한번 다녀오면 가족 기준으로 1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가격보다 더 큰 문제는 운영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추운 날씨에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데 그 조건을 감당할 인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 변화가 겹쳤습니다. 겨울은 짧아지고 자연설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인공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정의요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손님은 늘어도 비용은 더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 그래서 스키장은 점점 버거워집니다. 자전거 산업은 다른 방향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코로나 시기 고가 자전거가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문제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전거 하나로 끝나지 않고 장비 전체가 부담이 되는 구조가 됐죠. 그 사이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러닝입니다. 신발 하나면 되고 시간도 덜 듭니다. 게다가 해외 직구가 쉬워지면서 동네 자전거 매장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매출은 줄고 버티는 곳만 남았습니다. 낚시는 세대 단절이 가장 큽니다. 전체 인구는 늘었지만 구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길고 비용 대비 재미가 낮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물권 인식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가던 풍경은 이제 흔하지 않습니다. 전승이 끊긴 취미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5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골프도 캠핑도 낚시도 주 이용층의 평균 연령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가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이면 여행을 가고 다른 경험을 선택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앞으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비싼 프리미엄 시장은 살아남고 대중시장은 점점 비어갈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가게를 지켜온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 취미마저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이건 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산층의 삶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때는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즐길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변화는 과연 되돌릴 수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젊은 세대는 원래 이런 취미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문제는 취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같은 골프라도 회사 돈으로 치던 골프와 내 돈으로 치는 골프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같은 캠핑이라도 한 달에 한 번 가볍게 떠나는 캠핑과 2박을 강요받는 캠핑은 느낌이 전혀 다르죠.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부담이 커져서 떠난 겁니다. 예전에는 조금 무리하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완충지대라고 부릅니다. 월급은 넉넉하지 않아도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고 앞으로도 비슷한 삶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취미에 쓰는 돈이 완전히 낭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내년을 장담하기 어렵고 퇴직 이후는 더 막막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고정비와 취미비를 줄입니다. 여기엔 감정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골프를 끊으면 골프장 한 곳의 매출이 줄고 그 골프장의 인건비를 줄이면 지역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캠핑을 포기한 한 가족의 선택이 용품점 하나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그 가게를 20년 지켜온 사장님의 노후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벌어지는 일은 소비 감소가 아니라 삶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단절이 다음 세대로 전파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골프를 안 치니 아들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부모가 캠핑을 안 가니 아이에게는 그런 추억 자체가 없습니다. 취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경험이 전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앞으로 남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극단적인 고급화입니다. 아주 비싼 사람들만 즐기는 시장이죠. 이미 일부 골프장과 캠핑장이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소수에게는 안정적이지만 사회 전체를 지탱하기엔 너무 작습니다. 다른 하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길입니다. 수익이 안 나오면 문을 닫는 거죠. 이미 낚시터와 자전거 샵에서 이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은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가격을 낮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뢰가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2박 강요 없이 합리적인 요금으로 운영되는 캠핑장, 접대가 아니라 순수한 레저로 즐길 수 있는 골프 문화,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취미 환경. 이건 사업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사람이 사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취미는 계속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은 퇴직자들이 말합니다. 돈보다 더 힘든 건 사람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회사에 다닐 땐 싫어도 모임이 있었고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끊기면 집과 병원, 마트만 오가는 생활이 됩니다. 취미는 그 공백을 메워주던 마지막 끈이었죠. 지금 그 끈이 하나둘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레저 산업의 침체가 아닙니다. 노후, 관계,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산층의 마지막 완충 장치가 서서히 해체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비싼 취미를 완전히 포기하고 혼자 즐기는 저비용 활동만 남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중간지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중산층의 여가가 얇아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레저 산업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도 이미 여러 번 보여줬죠. 일본이 처음 이 길을 걷기 시작한 건 버블 경제가 꺼진 뒤였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한꺼번에 흔들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여유가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자주 쓰이던 말이 있습니다. 조금 사치스러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단순해요. 사람들이 큰돈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허락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레저 산업입니다. 일본 골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본도 한때 골프가 사회생활의 기본 도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회원권은 투자 상품처럼 거래됐고 회사원들은 접대와 인맥 관리로 라운딩을 돌았죠. 그런데 버블이 꺼지면서 회원권 가격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골프의 상징이 깨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골프가 성공과 네트워크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골프는 비싸고 번거로운 취미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골프장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고급 회원제 중심으로 남았고 다른 하나는 대중형으로 가격을 크게 낮췄습니다. 문제는 대중형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시장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은 싸졌지만 사람들의 생활 리듬이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말 하루를 통째로 쓰는 골프보다 짧은 시간에 끝나는 운동이 선호되기 시작했고 골프를 가르치던 아버지 세대가 줄어들면서 세대 전승도 약해졌습니다. 결국 일본 골프 산업은 가격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수요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캠핑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은 캠핑 붐이 먼저 왔고 또 먼저 꺼졌습니다. 붐이 한창일 때는 장비가 부족해 기다려야 했고 새 제품이 나오면 바로 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중고 매물만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캠핑을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필요한 장비는 다 샀고 새로 들어올 사람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재고가 쌓이고 할인이 늘고 판매 채널은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브랜드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받습니다. 지역에서 작은 캠핑장을 운영하던 사람들, 장비를 들여다 팔던 소매점들 말이죠. 일본은 이 과정을 통해 레저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한 번 씻기 시작하면 소비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떠나는 이유가 가격 하나가 아니라 생활 방식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스키도 일본에서 시사점이 큽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스키 문화가 훨씬 컸던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에서도 스키장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지방의 소형 스키장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은 층이 줄고 장비와 이동 비용이 부담스럽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레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키장은 한번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리프트, 설비, 안전 인력은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곳은 접근성이 좋거나 규모가 큰 곳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더 비싸지고 더 독점화됩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흐름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생활 자전거와 스포츠 자전거가 함께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자전거 시장은 특정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붐이 오면 고가 중심으로 치솟고 붐이 꺼지면 중고와 할인 경쟁으로 급격히 내려앉습니다. 이때 가장 힘든 곳은 동네 매장입니다. 새 제품은 온라인과 대형 매장이 가져가고 동네 매장은 수리와 부품으로 버티는데 사람이 줄면 그마저도 줄어듭니다. 결국 일본 사례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중산층이 흔들릴 때 레저 산업이 먼저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단순히 가격을 조정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 사회의 중간층이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쓰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느냐입니다. 일본은 중산층이 얇아지면서 여가가 작은 단위로 쪼개졌습니다. 장시간 고비용 레저는 줄고 짧은 시간에 끝나는 활동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산업을 다시 재편했습니다. 고가 시장은 더 고가로, 대중 시장은 더 작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도 이 흐름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변화가 일시적인 불황인지 아니면 생활 방식의 재편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만약 생활 방식이 바뀌는 중이라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예전 취미를 어떻게 살릴까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는 중간 지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로요.